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갈래복학 제3강 역시나 낯선 작품 2강과 3강은 전부 학생 여러분들께 매우 낯설어서 조금은 어려움을 느꼈을 만한 강입니다. 자, 그 중엔 첫 번째 작품 3강의 첫 번째 작품 용암정기 역시나 기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 2강에서 만났던 글 똑같은 갈래 기입니다. 자, 내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생숙이라는 서생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서울의 번화하고 부유한 곳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한가롭고 마음이 고요하였으며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았고 잡기, 그런 도박이라든지 이러한 잡기를 싫어하였으며 오로지 책만 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서생숙이라고 하는 인물은 긍정적인 인물이겠죠. 이러한 인물의 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당연히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젊은 시절에 일찍이 나에게 글쓴이가 나오죠. 나에게 글을 배웠는데 그래서 글쓴이인 나와 이 서생숙이 스승과 제자 관계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서생숙은 병으로 공부를 중지하였고 또 의학에 관심이 있었으나 당시 조선 분위기에 따라서 의사가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음 고습과 도검의 사이에 종사한 지가, 여기서 말하는 고습과 도검의 사이에서 종사했다는 것은 그를 통한 문인이 아닌 무인으로 벼슬을 한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0년이 되어 절충장군의 품계를 얻었으나 장차 노쇠한 나이에 접어들게 되었다. 나이가 들어서 결국 정치에서는 물러나게 되었다. 그는 개연이 다느뜻 원통하고 분하다. 한탄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면 발화의 내용이 직접 인용이 되죠. 내용 살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서생숙이죠. 자,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의사가 되지는 못했다라고 했죠. 문관이 아닌 무관으로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벼슬에서 물러났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왔다? 한가롭고 편안하게 소유하면서 제 몸을 마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가평의 비렴산 아래에 살 곳을 정했다. 이곳을 무엇이라고 불렀다? 용암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됐습니까? 자, 저는 그 위에 정자를 지었다. 그 정자 이름이 바로 용암정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왜 글쓴이에게 하느냐? 밑에 보시면 저는 늙은이일 뿐이다. 자신에 대해서 매우 겸손하죠. 그래서 궁벽한 산중의 황폐한 곳일 뿐 깨끗하고 수려하며 빼어난 구경거리가 없어서 시인과 일사들이 놀고 감상할 장소가 될 수 없으니 진실로 시부에 읊조리고 문장에 나타내어 후세에 전할 만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용암정에 대해서 매우 겸손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자를 무엇이라고 하고? 군자라고 하고, 그러면 자기가 바로 그러한 군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겠죠. 땅은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남이 빼앗으려고 다투지 않는 곳을 고유하고 한가롭다라고 한다. 즉 갈등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대해서 자기는 만족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공은 글쓴이겠죠. 저를 위하여 용암정 기문을 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고 말고 써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 내가 병조 판서를 맡았을 때 글 쓰는 병조 판서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맡았을 때 그대도 여기서 그대는 서생숙이겠죠? 그대도 편비가 되었는데 그때 그대와 같이 있던 무리들 중에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다. 너보다 능력이 서생숙보다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그 사람들의 행색, 그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이렇게 된 사람도 있고 혹은 분수에 맞지 않는 복을 바라고 결국 이렇게 된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재주는 조금 부족했지만 그대만은 홀로 물욕밖에 초연하여 살아가는 일을 한 바위 위에 맡겨서 비록 오랫동안 곤궁하고 굶주려도 마음에 달게 여기고 후회함이 없었다. 그대가 훨씬 낫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들으니 용, 자, 용.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입니다. 자, 이 용을 통해서, 즉 서생숙을 용에 빗대어서 그 삶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은 좀 긴데 유추의 방식이 사용된 것이거든요. 자, 밑에 조금 내려가서 지우고요. 여기 있죠. 자, 여기로 가볼게요. 자, 서생숙은 이렇고 용은 간단합니다. 숨고 감추는 것을 덕으로 여겼던 존재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다. 서생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용을 신성하고 대단한 것이라 판단하는 것처럼 서생숙의 삶도 그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요 내용이 아주 중요하고 조금 이따가 살펴볼 두 번째 작품인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됩니다에서도 동일하게 유추의 방식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 두 가지를 활용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은근슬쩍 두 번째 작품 정호승, 시인으로 더 유명하신데 정호승 선생님의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됩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들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꽃들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답니다. 제비꽃은 결코 진달래를 부러워하지 않고 진달래는 결코 장미, 이거 굳이 하자면 연쇄법도 될 수 있겠죠. 다음, 있는 그대로 자신을 한껏 꽃피우다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활용하여 한껏 꽃피우다가 질 시간, 떠날 시간이 되면 아무 말 없이 만다, 떠나간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만일 제비꽃이 진달래를 부러워하고 진달래가 장미를 부러워한다면, 남과 비교하고 남을 부러워한다면 꽃들의 세계에서도 인간들과 똑같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 것이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인간들의 세계는 남과 비교하고 남을 부러워하면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정리를 하면 인간 세계에서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꽃들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꽃들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그런 일은 뭐죠? 꽃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겠죠.
그러한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다행이네요. 꽃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방황하지 않는답니다. 네가 예쁘다, 내가 예쁘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오직 주어진 그대로 남에 대해서 부러워하면서 시기 질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어진 그대로 감사하며 열심히 살다가 사라진다. 됐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꽃을 보고 예쁘다, 안 예쁘다 라고 평가하는 이들은 결국 누가 아니다, 꽃이 아니다. 꽃들은 서로 이쁘다, 이쁘지 않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평가를 하느냐? 바로 인간들이죠. 인간들이 인간의 잣대로 자기 중심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 즉 우리 인간들의 평가가 결국 자기 중심적이다. 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관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벌레들을 보고 해충이니 익충이니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뭐다? 결국 자기 중심적이다. 꽃들은 그런 이기적인 평가를 내리는 인간들 앞에서도 그저 상관없이 스스로 아름다울 뿐이고, 즉 남들의 평가와 관련 없이, 인간들의 그러한 평가와 관련 없이 꽃은 스스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를 왜 할까요?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름다움으로써 인간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해준다. 누가? 꽃들이. 그러면 우리 인간들도 우리 인간 스스로의 아름다움, 남들과 비교하고 평가하고 이러지 않고 본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드러냄으로써 우리 인간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 그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비꽃이 지금까지 말했었던 그런 제비꽃답게 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마 이 땅에 진정한 봄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제비꽃이 제비꽃답게 피어남으로써 세상을 진정한 봄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의 개성이, 각각의 개성이 저마다 조화를 이룰 때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누구들이? 꽃들이. 어쩌면 우리 인간들도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말을 한 물론 중략도 있지만 쌩까고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역시나 용암전기와 똑같은 무엇이죠? 유추의 방식이죠. 방금 제비꽃에서 얻은 이야기를 유사하게 어디로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느냐? 인간으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나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룸으로써 조화를 통해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빛나게 할 수 있다. 제비꽃이 제비꽃이면 되듯이 아무리 남의 장점이 돋보여도 남의 장점을 통해 나의 단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행동은 오히려 안 좋다. 그래서 어쩌면 반대로 그 단점이 장점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남의 장점을 통해 저 사람은 저렇다는데 저 사람은 저렇다는데 라고 하는 남의 장점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단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면 그것 또한 어떤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한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남의 장점을 나의 장점으로 가져오기에는 중요한 말, 어떤 형편이나 환경이 그의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된다.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면 된다.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답게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밑에 내용 읽어보시고 됐나요? 핵심 정리, 해제. 자, 오늘은 이렇게 보고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교재 변형 문제, 이렇게 교재에 문제를 변형한 문제도 제공하고 있고 선지를 대부분 다 변화를 시켰거든요. 기본 틀은 교재 문제와 동일한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씩 변화를 다 주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문제를 출제를 하여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회가 되신다면 활용해 보시길 추천해 드리고, 자, 문제 17번 한번 살펴볼까요? 가와 나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글쓴이 가치관 사용 설명서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한 문제이거든요. 학교에서 출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답 확인하셨나요? 정답은 2번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꾸준한 고민을 해라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주어진 그대로를 뭐해라?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했지, 어떻게 살 것인지 계속되는 고민을 해라 라고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영상이 학생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